내가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뭐 미국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부터 떠오르지 뭐 구글 네이버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마이리얼 트립이 여행자들의 머릿속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만족도도 진짜 좋습니다. 조인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이리얼 트립은 제가 2012년도에 대학교 졸업반에 창업한 회사이고요. 지금 이제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2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 중개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투어뿐만 아니라 티켓 패스라든지 액티비티, 그리고 숙박, 항공, 여행자 보험, 렌터카, 패키지까지 이제 전방위적으로 쭉 확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여행자에게 필요한 A부터 Z까지 제공하는 여행 슈퍼앱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적 800만 명 정도 이제 회원 수가 있고요. 월 거래액은 1월달 기준으로 1,300억 정도 했고,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는 1조 정도 거래액을 했습니다. 진짜 큰 글로벌 여행 회사들도 그 고민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배달을 시킨다고 했을 때 배민이 떠오르지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 떠오르지 않고요. 또 뭐 내가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뭐 미국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부터 떠오르지 뭐 구글 네이버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정말 큰 서비스들은 항상 검색 엔진보다 먼저 떠오르고 그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여행만 제가 생각하기엔 여전히 검색 엔진이 되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20년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제 코로나를 맞이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여행 산업 전체가 큰 위기에 처했었고요. 저희도 해외여행의 비중이 거의 매출의 99%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99%의 매출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국내 여행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해외여행 하늘길이 막혔지만 여행자들이 여전히 코로나여도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내 여행은 계속 갔었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때 돈이 되게 많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었는데 극적으로 2020년 1, 2월 정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펀딩을 7월에 이제 받았거든요. 추가 432억 펀딩을 7월에 받아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국내 여행으로 사업 방향을 피봇해서 국내 여행도 이제 키우게 됐고요. 오히려 그때가 아니었으면 국내 여행을 이렇게 빠르게 이제 진출을 못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덕분에 국내 여행 쪽에서도 이제 마리트가 시장을 많이 침투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국내 여행 대 해외여행 비중이, 그러니까 해외여행 7, 국내 여행 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런던을 가는 여행자라고 하더라도 역사 같은 거에 관심 있는 여행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여행자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여행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 똑같은 런던 여행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런던 여행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만 가지의 가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합을 갖출 수 있도록 상품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테크 관점에서는 사실 여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내 취향에 맞는 걸 일일이 다 검색해서 그걸 예약하고 결제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일 수가 있는데, 여행자의 취향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 여행자가 원하는 상품을 몇 번 클릭이나 탐색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쪽 기술을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비스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서비스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재밌어는 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답변의 퀄리티나 그 안정성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라이브로 몇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하기에는 많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게 작년 2, 3월이었거든요. 딱 이제 1년 됐네요. 서비스를 내렸었는데 그 사이에 또 AI가 정말 너무 많이 발전해서 1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너무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또 어떻게 하면 이 AI 기술을 이 여행자들을 위해 우리 서비스 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도 많고, 실제 이제 시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죠.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 가이드 투어 상품군이 저희는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차별화 지점이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트를 쓸 때 가장 특별하다고 느끼는 지점이기도 한데, 만약에 파리를 내가 갔는데 파리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데 예를 들면 거기서 파티시에로 일하는 분이 미식 투어를 해준다면 되게 특별한 경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투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현지에 살고 있는 로컬이 그 현지에 살고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만드는 투어 앤 액티비티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고 또 마리트다운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이제 저희 일하는 방식인데요. Work from Anywhere라고 이제 부르는 WFA, 저희 내부에서는 WFA라고 부르는데 21년도에 도입한 제도이고, 저 개인도 그 제도를 사내에다가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한 달 동안 제주도를 아기랑 이제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대표부터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냥 서울 바깥에 가서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지금 뭐 마리트에서는 뭐 제주도 수준이 아니라 저 멀리 뭐 스페인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앙마이라든지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워크 프롬 애니어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만족도도 진짜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여행 회사다 보니까 그런 회사의 미션과도 연결이 되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라는 위기가 이제 발생했지만 분명 여행은 돌아올 거고, 여행이 돌아올 때는 기존의 강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여행 트렌드에 맞춘 뭐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생 기업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갈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약간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그런 회사다라는 걸 증명해 왔던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받게 된 거는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고, 근데 아직도 해외여행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16년도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 출국자 수주 기준으로는 사실 16년도 정도 수준인 거고 19년까지 이제 갈 룸이 아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60-70% 정도 회복이 되었고요. 100%까지 갈 룸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또 역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시적 이벤트로 계획한 건 아니긴 합니다. 한시적 이벤트로 계획한 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과거에 항공 비즈니스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많이 배워서 제로마진 프로모션을 시작하게 된 건데, 이미 항공권을 잘 밟고 나는 전통의 강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잘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발견한 건, 여행자들은 브랜드를 보고 혹은 서비스를 보고 항공권을 구매한다기보다는 그냥 제일 싸게 파는 곳에서 항공권을 구매한다라는 점이었고,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게 항공권을 팔 수만 있다면 그 여행자들을 모두 다 저희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 전략을 사용했었고, 초기 한 2-3년간은 항공 비즈니스가 수익성 관점에서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항공이야말로 여행 준비에 있어서 맨 앞단에 있기 때문에 마이리얼 트립이 여행자들의 머릿속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때 배운 것들을 숙박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전 하나투어 대표이사님도 이제 육경건 대표님께서도 이직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패키지 사업을 이끌고 있고, 또 이런 패키지 여행뿐만 아니라 그 키즈 사업 부문도 인수를 해서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와 트립이라는 키즈 여행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그 회사도 인수를 해서 이런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여기는 또 자유여행과는 맥락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혹은 교육 여행, 예를 들면 영어 캠프 같은 거, 그런 쪽 여행도 강화를 해 나아가고 있고, 또 인수한 회사 중에 인바운드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인바운드 관점에서 보면 여행사들이 파는 상품들이 다 똑같거든요. 아직도 남이섬을 가고 그게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K 컨텐츠에 끌려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자는 관점에서 스타트립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인바운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잘하던 이제 자유여행 비즈니스에 합쳐서 인바운드, 패키지, 그리고 키즈, 이 영역이 이제 주된 저희의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